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몰락을 떠올릴 때 대부분 야만인들이 성문을 돌파하고 군단이 무너지고 황제가 독살당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제국은 외부의 공격만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붕괴는 안에서부터 천천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언제나 돈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단순히 전쟁이나 부패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화폐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은으로 빛나던 데나리우스는 로마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군인들은 그 돈으로 급여를 받았고 상인들은 그 돈으로 거래했으며 시민들은 그 돈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데나리우스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군대를 먹이고 도로와 수도교를 건설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세금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자 황제들은 고대의 위험한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화폐의 은 함량을 줄이는 것, 즉 가치 희석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은빛이 사라지고 동전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값이 오르고 빵 한 덩이의 가격이 어제와 달라졌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불안해졌고 상인들은 은보다 믿을 수 있는 실물 자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적, 바로 신뢰의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기의 시작에 로마의 은화 데나리우스는 제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절 그 동전은 95% 순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국의 욕망과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단은 늘어나고 국경은 확장되었으며 황제들은 더 많은 금과 은을 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카라칼라 황제 시절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갈리에누스 황제 때에는 5%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짝이던 은화는 이제 얇은 은 도금이 입혀진 동전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며 바로 느꼈습니다. 이건 진짜 돈이 아니라고.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그러나 잔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밀 한 자루의 값이 어제는 1데나리우스였다면 오늘은 10, 내일은 30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불타듯 올라갔지만 사람들의 신뢰만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병사들은 월급이 부족하다며 반란을 일으켰고 상인들은 화폐를 거부하며 금이나 물물 교환을 택했습니다. 결국 로마의 시장에서는 돈 대신 빵, 포도주, 소금이 거래되었습니다. 돈이 더 이상 가치를 의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황제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마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값이 오르면 황제는 더 찍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점점 그 무게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세기가 되자 로마는 더 이상 대리석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공포의 제국이었습니다. 한때 황제의 얼굴이 새겨졌던 동전은 이제 아무 가치도 없었고 황제의 명령조차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은 텅 비었고 곡물의 값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농부들은 세금을 낼 수 없어 땅을 버렸고 상인들은 제국의 화폐를 거부하며 교역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로마가 아직 살아있을까 하고 속삭였고 모두가 안정이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원 후 235년 제국은 진짜 혼돈에 빠졌습니다. 불과 50년 동안 20명이 넘는 황제가 등장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암살당했습니다. 각 황제는 질서를 약속했지만 그들의 동전은 그 약속을 배신했습니다. 전쟁은 제국의 금고를 비웠고 역병은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한때 비단과 향신료, 은으로 가득하던 무역로는 침묵했습니다. 제국의 도로는 더 이상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는 자들의 길이 되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는 301년에 가격 통제령 Edict on Maximum Prices를 발표했습니다. 빵, 와인, 옷, 노동, 임금 모든 가격을 법으로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신뢰가 사라진 돈으로 가치를 강제로 정할 수 있을까요? 상인들은 웃었고 암시장이 폭발했습니다. 검을 든 병사들이 가격을 강요했지만 그 어떤 칙령도 부서진 경제를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제국의 경제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금은 더 이상 유통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땅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서서히 스스로의 폐허 위에서 생존을 구걸했습니다. 그 후 콘스탄티누스가 마지막으로 새로운 금화 솔리두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동방 제국 비잔티움에서 잠시나마 신뢰를 되살렸지만 서방 제국에는 이미 너무 늦은 구원이었습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주저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의 몰락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침식이었습니다. 동전 하나하나가 거짓이 되었고 거짓이 쌓여 제국을 삼켰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지 1500년이 지난 뒤 세상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황제가 아닌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맡았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은 전쟁 배상금에 짓눌렸습니다. 그들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종이 위에 잉크만 더하면 부채가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로마가 은을 섞었듯 베를린은 돈을 희석시켰습니다.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1923년 빵 한 덩어리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했습니다. 전쟁 전일 마르크였던 빵이 가을에는 2천억 마르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퇴근 후 급히 월급을 바꿔 빵집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만 늦어도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으니까요. 노인들의 평생 저축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국가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위에서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태어났습니다. 히틀러라는 이름의 악몽처럼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다른 옷을 입고 돌아올 뿐입니다. 2000년대 초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부채와 불만을 덮기 위해 돈을 폭포처럼 찍어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친 듯이 솟구쳤고 2008년에는 연간 89.7 섹틸리언 %, 숫자로 셀 수조차 없는 속도로 가격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수레에 돈을 실어 다녔고 가게는 가격표를 바꿀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화폐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달러와 랜드화로 거래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나라 돈을 믿는다는 개념조차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데나리우스가 은을 잃은 것처럼 짐바브웨 달러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돈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로마의 은화가 사라진 후 1000년이 지나 세계는 또 다른 돈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금속이 아니라 실내로 만들어진 돈이었죠.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금에서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돈은 금이 아닌 말과 약속, 즉 정부의 신용으로만 존재하게 되었죠. 그 이후 세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은 부채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돈의 공급은 멈추지 않았고 가격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은을 섞었듯 오늘날의 정부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사람들은 임금이 올랐다고 믿지만 사실은 같은 돈으로 더 적은 것을 살 뿐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금융제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위기는 로마에서 끝났지만 오늘날의 위기는 국경을 넘어 퍼집니다. 달러가 흔들리면 모든 나라의 통화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진짜 부는 종이 위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것에 있습니다. 토지, 기술, 생산,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 있는 능력. 화폐가 무너질 때 살아남는 건 금이 아니라 사람의 손과 머리입니다. 역사는 수천 번 경고했습니다. 돈은 약속이다. 그러나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 로마가 그랬고 베를린이 그랬으며 짐바브웨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당신이 오늘 믿고 있는 그 숫자들, 은행, 장업, 주식, 연금, 그 모든 것은 단지 신뢰가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습니다. 역사의 생존자들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시스템이 무너질 때 두려움 대신 준비로 움직이는 자. 로마는 무너졌지만 교훈은 남았습니다. 돈이 사라져도 사람의 의지와 창조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게 바로 진짜 부의 본질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가치, 변하지 않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돈이 죽으면 제국도 죽는다. 하지만 배운 자는 다시 일어난다.